태어났는데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가 8년간 2,000명이 넘었습니다. 일단 이런 많은 아이가 신고되지 않았다는 점이 놀랍고 이 아이들은 현재 어떤 상태일지 걱정이 됩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출산은 했는데 출생 신고하지 않은 아이가 2,000명이나 됩니다. 출생 신고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가족관계 등록법 있어서 네. 이제 출생 후 한 달 안에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죠. 네. 하지만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가족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왜 그런 걸까요? 당연히 해야죠. 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이제 일부 이제 가족 내지 이제 출산 부부, 이제 출산 부모들의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으로 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보니까 이제 감사원이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 동안 이제 출산 기록을 점검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통 그 사이는 이렇게 통계도 한번 작성이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공식적인 국가 통계가 있는 건 아니고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예. 이제 어쨌든 사라지는 아이들, 잡히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출산 통보제다 내지는 이제 그 보호 출산제다 이런 걸 하자라는 어떤 그런 주장들을 했던 거죠, 사실은. 아. 예, 보자면은.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족 공동체가 붕괴돼서 네. 아이를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봤던 가족 주변 가족들의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더더군다나 또 이주 배경 그 이제 그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충분히 태어났지만 사라지는 내지는 태어났지만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이제 하고 있을 것이다. 예. 이제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었는데 가족은 이런 건데 우리가 가족을 설마 가족끼리 그렇게 할 수 있어? 아하. 이제 이런 어떤 전통적인 예. 이제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서 애써 우리 앞에 이게 사실은 이제 있었던 문제들을 네. 외면했던 것이 아닐까, 혹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고민은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네네. 하지만 이번에 이루어졌는데 보니까 복지부가 2,000명이 넘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잖아요. 네네. 가능한 얘기입니까? 복지부가 당연히 이제 가능하고 해야 되겠죠. 네. 할 수 있는 이제 여력도 있고, 근데 문제는 조사 대상자들이 기피를 한다거나, 내지 이제 주소 불명일 경우에 이걸 어떻게 이제 찾아가서 사람들을 찾아낼 것이냐. 그래서 사실 이제 경찰, 그다음에 지자체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협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복지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가 하면 보호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벌써 23명 중에 3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끔찍한 네. 그런 결과를 어떻게 보면 각오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보니까 이제 이 한 30대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오랫동안 이제 보관을 한 거잖아요, 이 시신을. 네, 네.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유아나 영아에 대한 이런 유기나 이런 부분이 또 경제적인 면과도 좀 연관이 많은 것이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엄마의 상황이 네.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라는 진술에 압축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이 엄마가 어디론가 찾아가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경제적 지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아이 교육이나 돌봄과 관련해서 이런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상담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렇게 저희가 서비스 연계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 이제 연계를 해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그 가족을 위한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가 좀 보편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 이런 끔찍한 사고가 조금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보니까 이제 뭐 앞서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당연히 가족이라면 출산한 이후에 출생 신고할 거다라고 하는데 의무는 없고 또
늦게 하면 과태료만 내면 되는 거. 과태료가 이제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과태료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네네 5만 원입니다. 5만 원. 근데 이제 가족관계 등록법상 규정을 이제 위반했을 때는 어떤 규정이든지 간에 과태료가 5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과태료를 그러면 올릴 것이냐? 아, 이제 그건 이제 본질적인 대응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결국은 아이의 존재를 알리는 음. 출생 신고 경로를 다양화하는 네. 이제 이런 이제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그 신고에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네네. 드리도록 하고 궁금한 거는 보니까 이제 과거 설해마을 같은 경우에서 프랑스 여성 같은 경우에 자녀를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경우도 있고 이런 냉장고에 유기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제도가 없었습니까? 그 우리가 잠시 뒤에 이야기할 네. 출생 통보제, 그다음에 또 보호 출산제 네. 이런 제도적 보완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예. 이제 사회적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고 아. 또 이 국회에서 사실 이제 법률 개정이 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가족관계 등록법부터 시작해서 아동복지법 여러 가지. 근데 국회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네. 뭐 이렇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국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법률안 개정에 앞장 쓰시는 게 어떨까? 서로 이렇게 너무 다른 일 가지고 싸우지만 마시고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까요?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중에 하나가 출생 통보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 네. 어떤 건지 먼저 소개를 해주세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출산하자마자. 네, 태어나자마자 그냥 그 출생 신고를 병원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출생 신고 과정에서 혹시 실수가 있다거나 무슨 혼선이 벌어졌을 때 병원에서 하는 걸로 하게 되면은 또 실수나 혼선의 책임을 또 병의원이 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논쟁거리가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그 부분은 그러면 그런 논쟁을 막을 만한 방법은 없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 과정에서 네. 뭐 여러 가지 건강보험 적용이 되니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평원에 다 이제 기록이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출생 그 신고 통보를 네. 심평원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건 사실 행정 절차의 문제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출생 통보를 하게 해두면 네. 또 병원을 안 가고 아, 다른 데서 엉뚱하게 출산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그냥 있다. 집에서 낳거나. 뭐 네. 이제 이런 어떤 그 반론도 있는데 예. 대부분의 경우에 일단 그래도 병원에서 출생 통보를 뭐 병원에서 직접 하든 심평원에서 하든 대부분 어쨌든 병원 출산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예. 일단 다수의 알리를 좀 살리면서 또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대처하는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단은 현재 보니까 이제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것이 연간 100건에서 200명 네. 정도 되는데 네. 이게 더 늘어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늘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또 이제 저희가 네. 출생 통보제뿐만 아니라 보호 출산제가 같이 가야 된다. 아, 보호 출산제는 뭡니까? 이제 익명 보호 출산제죠. 네. 내가 아이를 이게 뭐랄까요? 이제 익명으로 낳아서 뭐 입양으로 보낼 수 있다라든지.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되니까 네. 아이를 몰려 나가지고 이제 버린다든지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출생 통보제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출생 통보제 플러스 보호 출산제, 익명 보호 출산제 이게 그 쌍두마차로 가야 된다. 예.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즉 내가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내가 낳았다는 것을 알리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감사원이 비형 간염 예방 접종 기록, 또 출생 신고 기록 등과 대조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가능한 얘기인지요? 뭐 가능한데 네. 문제는 아이 태어나서 네. 뭐 예방 접종까지는 또 시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출생과 동시에 이 아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보완적인 의미에서 뭐 예방 접종이 됐든 여러 가지 그 보완책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중요한 거는 아이의 출생 직후에 존재를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조치들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아주 어린 부모가 나오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거 보면서 좀 많이 놀라기도 하면서 과연 부모가 되는 거에 대한 교육이 더 절실한 건 아니냐. 단순하게 성교육을 떠나서 내가 부모가 됐을 때 부모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아주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네. 10세, 14세도 아이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너는 아이를 낳을 자격이 없어 라고 어떻게 보면 집단 따돌림 같은 그런 손가락질을 할 것이냐. 네. 아이를 낳을 준비 내지는 과정이 준비가 되어 있거나 준비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의 엄마 아빠로서 보듬고 네. 아이를 낳았을 때는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이며 또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고 또 함께 이렇게 그 동행하는 어떤 그런 이제 국가와 사회의 노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서비스의 확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네. 보면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자문위원도 맡고 계신데 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 네. 이렇게 영유아에 대한 유기 문제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야 이 저출산이라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느냐. 두 개가 좀 약간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닿아 있지만 네. 뭐 이것 때문에 뭐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너무 연결시키는 건 논리적 비약 같고요. 네. 문제는 이 아이들의 숫자가 뭐 저출생 극복에 만약에 이제 태어난다면 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예. 하나하나의 생명이 너무 소중한데 우리가 이런 생명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은 네. 어떤 모습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한국 사회의 저출생 현상에 또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예. 이제 이런 의미의 어떤 성찰적 반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저도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된다기보다는 네. 출산을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클 것이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유기를 하는 부분도 본인들의 경제적 여건이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이런 경제적인 부분만 다 해준다면 끝인가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경제적 지원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지만 네. 사실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이라든지 돌봄 비용 부분은 우리가 상당 부분 보전해주는 그렇죠. 그런 제도의 확대가 있었어요. 네. 이제 이런 제도가 더 확대가 돼야 되고 아동수당이라든지. 근데 여기에 더해서 부모로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뭐 주거 지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담이라든지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이 함께 진행될 수 있는 정말 물질적 도움과 네. 그다음에 이제 비물질적 도움 이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제 사회보장에서 소득보장, 돌봄 비용 지원과 사회 서비스의 확대 네.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국가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 확대에 이제 박차를 가하는데 특히 일단 급한 이제 이 부분부터 네. 이제 예비 부모들부터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뭐 이제 이런 제안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영유아 신고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